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사실 지난 총선 참패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저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107석 소수 야당이 3년 만에 됐고 이제 진짜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1번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방법과 2번 권영세, 김용태 물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지 말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한다. 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최인정 변호사님 이게 마치 또 개파 갈등처럼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1번이냐 2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쇄신이냐 통합이냐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분명히 쇄신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한 당이 패배를 하고 바로 전당대회로 들어갈 경우 당의 어떻게 보면 개파 간 어떻게 그 갈등이 도를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은가에 대한 당내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이 대선을 승리를 했다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비대위를 가다가 지금 7월 내지 8월 달에 전당대회로 가고 예. 그래서 당정이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예.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그 후보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대선 패배의 책임, 외부적으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사정 드라이브 이런 부분을 내야 되는 이런 쌍끌이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지도부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이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듯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바꾸려고 하다가 당원들이 노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당원들이 의견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장악한 이 건국 이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있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그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잠정적 체제로서 예측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혹시 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예. 사실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당권 경쟁과 함께 당이 쇄신이 될지 저도 걱정스럽게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최인정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뭐 개인적인 생각 중에는 이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일단 안정적으로 좀 가야 내홍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는데 바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신 이재명님 하면서 저 아파트에도 이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고요. 저 계양의 이제 한 아파트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성남에서 쭉 오래 거주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시장, 송영길 전 대표가 오랫동안 지역구에 있었던 계양을 이제 벗어나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제 그 계양 지역구가 빈자리가 됐고 그 지난 대선 21대 대선부터 한 3개월 후에 이뤄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당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계양에서 이제 최근에 재선에도 성공한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얘기. 예. 잠시만요. 뭐 여러 그 오늘 취임 첫날 속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며칠 전이었죠. 그 이미 사표를 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물론 뭐 통상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맡았습니다만 특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이제 핵심 인사들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의 표명 2주 만에 사직서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 이제 어제 수리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사직서가 수리가 됐고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사직서가
수리가 됐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개혁 얘기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꽤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속보를 잠시 만나봤고요. 구장부장님,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아까 화면에 나갔던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기 전당대회를 여냐. 이게 아마 국민의힘 당원 3분의 1만 전당대회 열라고 요구해도 전당대회 연다는 요건은 갖추더라고요.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 체제냐. 근데 아까 이제 최인영 변호사 말씀을 비춰보면 물론 그건 가정입니다만 김문수 후보도 당권을 노릴 수도 있다. 40%에 넘는 득표율을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모스를 내리는 거 보면 글쎄요. 이게 마치 대선 경선 때처럼 한동훈 대 김문수의 당권 경쟁이 맞부딪힐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리턴 매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선 패배한 국민의힘이 누가 어떤 권리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김영태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지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예. 새로운 당원들의 뜻,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만 당을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으로는 이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1년 앞두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223개 기초단체와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가 국민의힘 지금 정치인들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대위 체제로 유야무야해서 넘어간다? 이걸 용인할 수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가 얼마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대선 패배 직후에 저런 메시지를 낸 것은 당권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고 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패배 승복을 하고 나서도 이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채롭던데요. 자신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권 도전 의지를 그렇게 내비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 방안을 마련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전당대회를 통한 이 질서 있는 이 패배 수습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전선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만 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친윤계의 지원이 있는데 또 친윤계가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또 매끄러운 과정이 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아마 오늘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여러 입장 발표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까지 국민의힘 내부 얘기까지 미리 한번 점쳐봤습니다.